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생명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단순하게 분류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큰 틀 위주로만 우리 교재에서 이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우리 분류에서 우리 5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단순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일률적 분류가 쉽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 표를 보니까 생명보험 상품을 여러분들 크게 구분하면은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 그리고 단체가 가입하는 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개인보험, 단체보험. 이거는 여러분들 가입자, 계약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가 개인이면 한 사람이면은 개인보험, 피보험자가 우리가 회사 직원들처럼 뭐 5명 이상으로 되면은 단체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개인보험이건 단체보험이건 간에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다 있죠?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다 있다. 자,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재산보험 쪽은 여러분들 우리 사망이 아니고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간병, 자, 관련된 보험이에요. 사람과 관련됐지만 죽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우리 재산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저축보험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뭐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저축성 보험은 생존보험, 대표적으로 연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생사혼합보험 쭉 나와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 보험,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IRP 앞에서 공부했죠. 요거 개인보험에 해당되고, 자, 단체보험과 관련돼서는 단체 보장성 보험도 있고요. 단체 저축성 보험도 있다. 대표적인 단체 저축성 보험이 회사에서 들어주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뭐 이런 제도들이 있겠네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밑줄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우리가 개인 저축성 보험 중에서 연금저축,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이 아니고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겁니다. 자, 뒤쪽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위주로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개인의 저축성 보험에는 뭐가 여기에 해당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금보험, 그리고 교육보험,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요거는 생존보험이면서, 그렇죠? 살아서 주는 보험이면서, 그리고 저축성 보험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하나 보죠, 여러분들.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피보험자 수가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럿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보험은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줄 내려가서 단체보험은 단체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여럿을 두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단체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계약할 때 우리 계약자는 우리가 단체, 즉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계약자인 제한이 없고, 요 피보험자가 우리 단체의 구성원이죠. 그죠? 직원들. 자, 우리 수익자는 회사가 돼도 되고요. 직원이 돼도 되고요.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요 피보험자가 회사다 그러면은 틀린 말입니다. 단체보험.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E라는 사람 5명이서 각각 보험 들면은 여러분들 각각의 보험 증권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관리가 복잡하죠? 그런데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거예요. 단체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뭐 비싸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체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표에 단체보험의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단체라고 하는 것은 동질의 위험을 가진 자 구성원이 5인 이상이 되는 게 단체예요. 단체.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환경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회, 의사회 뭐 이런 조직들 하는 일들이 비슷하잖아요. 단체 구성을 해줘요. 자, 그런데 종중 가족 모임인 거죠.
그리고 조기축구회,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류들은 5이 넘는다라고 해서 단체보험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자, 종종 보면은 우리 뭐 작은아버지는 무슨 일하고 우리 큰아버지는 무슨 일하고 뭐 다 다르죠? 하는 일이. 조기축구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다 하는 일이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위험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은 단체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큰 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목적. 왜 가입하느냐? 목적. 자, 왜 가입하냐? 저축하려고, 보장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을 탄다라고 하면 저축이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타야지만이 저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항상 여러분들 생존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기 생존시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단돈 1원이라도 커야지만이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기준을 남자 40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 40세보다 어리면은 여러분들 보장이 별로 필요가 없고 대부분 저축이 되니까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50세다 그러면은 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축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크고 작고를 따질 때 구분하는 기준은, 그 기준점은 40세 남자다라는 겁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뭐냐 하면은 똑같아요. 만기 생존시예요.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사망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신보험 가입해가지고 사망하게 되면은 보험금 1억 타죠. 내가 낸 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금이 더 크죠. 사망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생존했을 경우를 따졌을 때 나중에 타는 이제 보험금 합계액이 우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즉 저축성 보험이 아닌 게 보장성 보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도 우리 보장성 보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시면 여러분들 암보험 할 때 만기 100% 환급형 이렇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암보험이 이제 보장보험이잖아요. 그러면 100% 환급형까지도 보장성 보험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보장성 보험은 사망 시에 이렇다라고 하면 틀려요. 생존시입니다. 다 생존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보장성 보험에서 이제 아예 못 받는 금액이 이제 순수 보장성 보험, 순수 소멸성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돼서 만기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만기 환급형 보험도 있죠. 근데 이거 두 개가 다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기가 됐을 때 타는 금액이 있어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만기 환급형 상품들이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순수 소멸성은 판매를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두 가지 다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교육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금보험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종신보험, 기간을 안 정해 놓은 거죠. 언제 죽든지 간에 사망보험금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뭐죠? 일정 기간에 지났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상품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다번 가겠습니다.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이에요. 자, 요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생명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생명의 사고는 생 아니면 사다. 그죠? 죽어서 주는, 살아서 주는 보험, 죽어서 주는 보험. 요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생사혼합보험. 혼합보험. 살아도 주고, 죽어도 주는 보험. 우린 양로보험이라고 합니다. 양로보험. 자, 우리 생존보험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되죠. 교육보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입 목적의 저축성 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생존보험 쪽이 많고요. 자,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을 다루는 거, 우리 종신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기보험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망보장, 보장성 보험이 사망보험에 해당되죠. 자, 요 정도 큰 틀 맞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라번 가겠습니다. 자,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보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가 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 보험 상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이런 보험료들을 다 받으면은 다 보험회사의 계정, 보험회사 통장에서 이제 운용을 해주는데, 자, 성격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같은 계정에서 운용한다. 이런 계정이 바로 일반 계정 상품이에요. 대부분의 보험들은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따로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특별 계정에서 운용해라 라는 거죠. 자,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보험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액공제라든지 나중에 보험금 줄 때 연금소득세 원천징수해야 되고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계좌 상품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세금 공통 파트에서 공부했죠. 연금계좌는 여러분들 세제 적격 연금저축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 여기에 해당되죠. 퇴직연금 계좌.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반 보험하고 성격이 달라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라 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변액보험. 이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신보험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일반 보험들은 여러분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자, 회사가 책임지는 거. 자, 이거에 비해서 변액보험은 투자 수익률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정에서 운영하면 안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산연계형 보험이다라고 있습니다. 자산연계형 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특정 자산의 수익에 맞춰서 운용하는 거예요. 변액하고 비슷하죠. 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액은 여러분들 자, 플러스가 났건 아니면 마이너스가 났건 이 모든 것들을 100% 실적을 계약자한테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실적을 다 배당해 준다라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자산연계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자산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률로 주는데 최저 보증률 1 내지 2% 이상의 수익률을 보증해 줍니다. 이건. 자, 이거에 비해서 변액보험은 그 밑에 수익률 보증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변액보험하고 자산연계형 보험은 어느 게 더 안정적일까요, 여러분들? 안정성은 얘가 좀 뛰어나요. 그쵸? 근데 수익률을 따질 때는 얘가 더 좋아요, 수익률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품들은 일반 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서 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일반 계정 상품, 특별 계정 상품. 자, 특별 계정 상품의 종류 세 가지. 크게 쪼개면 네 가지죠. 네 가지. 자, 연금, 그리고 변액, 그리고 자산연계형 보험. 이건 특별 계정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미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보죠. 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 계정에서 운용할까요? 특별 계정에서 운용할까요? 그렇죠? 요거 빼놓고는 다 일반 계정이에요. 일반 계정 상품이다. 자, 우리 이제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보험이 유니버설 보험인데 유니버설 보험은 어디에서 운용할까요? 그렇죠. 일반 계정 상품이에요. 특별 계정 상품이 아니고. 자, 특별 계정은 요 세 가지.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마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정금리, 금리 연동형, 자산연계형, 실적배당형 보험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죠.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게 되면은 이자를 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료 냈을 때 이자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확정금리로 주겠다. 계약 체결할 때 정해놓은 이자율로 주겠다. 또는 변동금리로 주겠다. 연동금리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또 하나 지금 봤습니다. 여기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 100% 실적을 그대로 주겠다. 실적 수익률로 마이너스 나도. 이거 변액형. 그쵸? 또 하나 봤죠? 특별계정 쪽에서 1점 또는 2% 이상 되는 수익률, 특정 자산의 수익률하고 연계해서 주겠다. 자산연계형. 자, 이게 바로 준비금의 이자를 어떻게 적립해서 주느냐에 따른 이자를 불리는 방식이에요. 이자 불리는 방식.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이자 불리는 방식에 따른 분류의 보험 상품이 아닌 것은 해서 확정금리형, 연동금리형, 변액형,
그리고 뭐 다른 거 하나 나오겠죠? 갱신형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이미 정해놓은 이자율로 고정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그 보험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확정 금리형 이런 것들 고르는 것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자산연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자산연계형은 이 변액형은 100% 수익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약자한테 귀속시키지만은 자산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1 내지 2%의 최저 보증이율 이상의 수익률을 지급하기 때문에 변액보험형보다 실적배당형보다 안정적이다. 수익성이 더 높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안정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액보험과 실손보험. 이건 뭘까요? 보험 가입할 때 내가 너한테 보험금을 얼마 줄게 라고 해서 보험 금액이 정해진 거. 우리 사망보험 하면은 사망보험금 1억 정해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 줄게. 이게 이제 실손보험인 거죠.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 자, 우리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 지급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담 금액이 있어요. 20% 정도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일부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여러분들 재산보험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 이렇게 나옵니다. 갱신 여부에 따라서 보는 거죠. 갱신과 비갱신.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요 갱신 여부를 누가 판가름한다고요? 계약자가 판결하는 거지. 보험회사가 갱신해라. 갱신 안 된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갱신 여부는 전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고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요 비갱신형 상품이 많아요. 비갱신형. 자, 그런데 유독 이제 갱신형 상품들을 쓰는 보험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실손보험이라든지 뭐 간병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갱신형 상품들로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보험료를 냅니다. 20년 동안. 근데 지금 시점에 보험료가 5만 원이다라고 해서 5만 원을 20년 동안 또 정액으로 계속 내면은 혹시라도 그 위험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도 5만 원으로 받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적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운영에 그죠? 융통성, 솜통을 틔워주는 거죠. 나중에 위험률이 증가하면은 보험료가 더 올라가도록 보험사 적자 안 보도록.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입자를 위한 게 아니고 보험사 편의를 위해서 갱신형 상품이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간병보험. 앞으로 여러분들 의료 수가가 더 올라가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부득이하게 지금 정액으로 하기에는 비갱신형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형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5번째 줄에 갱신형 상품은 위험률 변동이 너무 커서 갱신 시에 보험료를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을 위해 도입했다.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회사를 위한 제도다. 자,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서 일부 질병보험과 간병보험 등에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갱신형 상품. 자, 다음 여러분들 R번에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진단을 받고 가입할 거냐, 진단 없이 바로 가입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배당금을 줄 보험이냐, 배당금이 없는 보험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었네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3번에 주요 생명보험 상품에서 우리 몇 가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죠. 또 처음에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종신보험은 뭐예요?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고 우리 사망보험에 해당되죠. 그렇죠? 일반적인 종신보험들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죽으면 무조건 주는 정액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죠.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상품들은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종신보험. 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것은 정기보험인 거고 언제 죽든지 주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다. 자,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징이 우리가 특약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특약 부과는 모든 보험들의 다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특약도 부과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타서 우리 유가족들,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생활보장형 상품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가미해서 우리 복합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종합 보장형 보험 설계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박스에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험료를 좀 줄이고 해지 환급금을 낮춰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책정한 우리 종신보험도 요즘에 많이들 시중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 그죠? 아주 해지 환급금이 없고 보험료가 더 싸겠죠. 이런 종신보험들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4번 통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게 통합이에요. 뭐 특별하게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의 성격들을 다 합친 것들. 그죠? 자, 4번 유니버설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은 보험회사가 다시 돌려주지를 않아요. 원칙상. 그죠? 그래서 보험이라고 할 때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입출금이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은행이라든지 우리 증권회사의 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돈이 융통돼야 된다라는 금융기능인 거예요. 돈이 융통이 돼야 되는데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기만 할 뿐이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중간에 뺏어 쓰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보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이 있는데 보험에서는 왜 없냐라고 해서 등장한 기능이 바로 유니버설 기능입니다. 유니버설은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능이에요.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고 내 적립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유니버설 보험인 거죠. 자, 유니버설 보험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 계정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공시이율로 분리되면서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 보험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기본 보험 금액이 보험료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이제 자유로운 거죠.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입금이 자유로우니까 들어올 때마다 회사가 정한 일반 계정에서 요 공시이율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분리되는 금액이 나중에 뭐 금액으로 지급되는 보험. 이게 바로 이제 유니버셜 보험인 거예요. 유니버셜 보험.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보험료의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을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줄에 기본 보험금에 공시이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말이 시험장 가시면은 이 말이 혹시 변동보험금이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로 분리되어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자, 변동보험금은 변액보험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설은 기본보험금 이래야 돼요. 그리고 적용이율이 아니고요. 공시이율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단어들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단락 보니까 공시이율로 분리되고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며 운용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이고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면서 공시이율로 분리되는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봤어요. 어찌 보면은 큰 분류를 본 거죠.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 기본적인 분류 틀을 봤고 그리고 상품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종신보험이라든지 유니버설 보험 쪽을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액보험, 뭐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뭐 장애인보험, 뭐 퇴직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공부한 이번 시간에 대해서도 한 3문제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정리 좀 잘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변액보험 이하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